한성철학원 과학원장 박무겸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대입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본격적인 대입 레이스에 뛰어드신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수능 날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산술적으로 딱 3년 남았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3년이 남진 않았습니다. 모든 교과 과정에 있어서의 성적은 3학년 1학기로 완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 2년 반 정도 남았다라고 판단하시고 2년 반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 미리 알아두시고, 자, 한 가지씩 알아봅시다. 자, 대학 입시의 큰 틀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진다는 것. 수시는 총 6회 지원 가능, 정시는 총 3회 지원 가능합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전형 방식이 있지만은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위주로 6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논술 전형이라든가 특기자 전형은 있는데 미리 준비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준비했다간 사실상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 즉 수능이죠. 수능 정시 같은 경우에는 가나다군에서 총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4년도가 고3이죠. 그래서 2025학년도 대입을 맞이하게 될 텐데 2025학년도 대입까지 주요 변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건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지금 2024년도까지도 많은 부분들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안 쓰셔도 됩니다. 자기소개서 한번 써보시면 차라리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골치가 아픕니다. 그 이외에 자율동아리라든지 개인 봉사활동, 수상실적, 독서활동 등이 대입에는 미반영됩니다. 즉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학과 외의 활동은 어느 정도는 하셔야 되되 예전처럼 너무 거기에 몰입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시간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마감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향후 입시는 정시가 40% 정도까지 육박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지금 어느 정도 40%까지 육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다시 말해서 말 많은 대입, 제일 말 많은 게 무엇입니까? 즉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라고 온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 종합전형 자체가 물론 인원수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선발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그 인원이 줄어가고 거기에서 남는 인원이 내신 전형이라든지 또는 학교장 추천에 의한 교과 전형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대입에 있어서는 정시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시면 안 되고요. 정시 이전에 내신이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챙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대학 가기 굉장히 어려워진다. 특히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 자체가 이자를 다는 순간 가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꼭 정시 40%가 아니더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내용 자체가 내신이라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느냐. 선생님, 이제 문이과 통합이 되었으니 수학이나 과학 같은 어려운 과목을 굳이 하지 않아도 대학 가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교육부에서도 문이과 통합 교육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문과와 이과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 무슨 말이냐?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특정 과목이 이수되지 않은 학생이라면 선발을 안 한다는 겁니다. 특히 수능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대학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조금 좋다라고 판단되는 대학, 다시 말해서 부산대, 경북대학교 이상의 대학에서는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을 하지 않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사회과목 2개 해도 이과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던데요? 물론 지원은 가능한데
감점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제가 말씀드린 방금 경북대, 부산대 이상의 학교는 지원 자체가 안 됩니다. 원서를 내가 낸다 손 치더라도 안 받아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레벨에 있는, 즉 레벨이 확보된 부산대학교 이상의 또는 경북대학교 이상의 학교를 지원하고 싶다면은 수학은 미적 기하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과목, 문과냐 이과냐 애매한 경계선상에 놓이는 그런 학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계학과라든가 이런 데는 경우에 따라서 과탐을 한 과목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과 계열, 즉 공학 계열에서는 과탐이 2과목 안 되면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옳을 거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빠르면은 6월달, 늦어도 2학기 정도 되면은 이제 계열 선택을 하게끔 학교에서 아마 교육 지도가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 너는 사회 과목 쪽으로 많이 선택할 거니 과학 과목 쪽으로 많이 선택할 거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라라는 얘기가 나올 건데, 그때 되어 가지고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는 과학 안 해도 사회 과목을 해서 이과 쪽으로 나중에 진학을 해야지,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나중에 힘들어진다. 실제로 수학이나 과학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사회 계열 과목을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우리 입시와 관련된 교육 관계자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기 있는 교육 관계자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즉 교육청의 장학사분들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는 문과 쪽 계열입니다. 일명 사회나 문과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관련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수능을 친다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관련된 과목을 듣지 않았을 경우, 성적표상의 과목이 체크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파란색은 평가에서 제외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원서를 쓰더라도 그 학생은 바로 탈락이라 이거죠.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감점을 시키겠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문과 계열에서는 중대한 감점이, 즉 마지막 부분을 대다수 미수를 제외하고는 큰 감점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입학사정관입니다. 실제로 대학에서 근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서류를 평가하게 될 입학사정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미수를 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큰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 입학사정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학이나 이과 계열에서는 지구과학을 이수하지 않았다 큰 영향이 없으나, 나머지 공학계 지원자가 수학과제 탐구, 즉 심화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수하지 않았다, 뭐 생투, 물투, 화투 관련, 즉 일명 물화생 관련해서 투까지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이라면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또는 중대한 감점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가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입학사정관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에서 제외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중대한 감점을 시키겠다라는 입학사정관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수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과 또는 자연계열, 즉 공학계열 쪽으로 진학을 하고자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기 싫은 공부라도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은 사교육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런 걸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임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고3 성적, 고1 성적이 고3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얼마 전에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서, 즉 고3을 상담을 하면서 황당한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느냐? 선생님, 수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3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지 않습니까? 라는, 정말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도 없었고, 교과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성적이 다 포함되는 것이지, 특정 학년의 성적만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은 아예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적 관리라는 것은 1학년 1학기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적은 누적이죠. 1학년 때 2개, 2학년 때 2개, 3학년 때 1개.
토탈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못해서 나중에 물론 갈수록 잘할 수는 있으나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나와 있죠. 고1 첫 성적이 고3 졸업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확률이 73.4%. 나는 여기가 아니야 라고 발표하시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학생이 처음 성적이 그대로 다 유지되기 때문에 1학년 성적, 즉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성적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 가지고 고등학교 전체 성적이 좌우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지금부터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의 학습량이 여러분들의 대학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제쳐두고라도 지금은 여러분들 오로지 어디에 학습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성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몇 가지 자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면은 성적만 보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나머지 생기부상의 내용들도 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학교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전체 평균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속임수가 들어있다는 것. 합격자들을 일반고와 자사고와 특목고로 나누어서 한번 본다면은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이 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1점대 후반 정도를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교과로는 1.5 넘어가면 가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사고, 뭐 전국 단위 자사고든지 아니면 지역 자사고든지 자사고로 내려오면 성적이 조금 더 처지고요. 특목고는 더 많이 처지죠. 그래서 이런 성적들의 평균치가 이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럼 학교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보고 내 성적이 2.0이니까 서울시립대학교 학종 한번 써보겠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입자를 단수는 어려워진다라고 실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더 심한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세대 피부에 와닿지 않는 학교는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중앙대 봅시다. 중앙대는 상위권 대학 중에서도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표적인 학교인데 교과죠, 교과입니다. 생기부 내용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적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방식이다. 그럼 보면 문과 쪽에서는 보면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방송과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하는 쪽이겠죠. 1.2, 공공인재 1.3, 뭐 경제, 경영 1.4. 1.2, 1.3, 1.4면은 어느 정도 레벨일까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3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교 1등의 머릿속에 중앙대학교가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죠. 일단 스카이입니다. 물론 이 정도의 학생이 스카이를 못 가고 중앙대 간다라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상위권 아이들이 스카이를 지원을 하되 스카이에서 안 된 아이들이 이 정도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대학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의 상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합니다. 종합전형 지원하기가 너무 힘드니 준비 과정도 어렵고 그래서 전교 1, 2, 3등 정도 안에 들어있는 아이들이 중앙대 간다. 그럼 중앙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몇 등 정도 대학? 대한민국에서 8등에서 10등 사이의 대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 1등에서 3등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된다. 상대적으로 이과는 조금 처지기는 처지는데 모든 성적에서 보면 문과보다 이과가 조금 낮아요. 왜? 이과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문과에 비해서 성적이 문과만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이보다 못하다라는 게 아니라 공부가 어렵다 보니 전체적인 평점은 조금 낮게 나옵니다. 이과가. 여학생들한테 인기 탑인 소프트웨어학과 1.3. 그래도 전교 1, 2등 수준. 나머지를 보면 1.4, 1점 중후반대로 처지는 학과들도 있습니다. 즉 이 정도 성적이라면은 어느 학교 가더라도 전교 10등권을 넘어가면 이 점수가 안 나오죠. 평균적으로 상위 한 6에서 7% 정도 학생들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중앙대학교조차 지원하기 어렵다. 교과로는. 우리는 전교 몇 등 한다 이래 되면 머릿속에 다 뭐가 들어있다? 다 스카이가 들어있으나 스카이가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한 대학교는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정도 보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 감이 잡힙니까? 그러면은 조금 더 절망적이진 않으나 한양대학교 한번 볼까요? 뭐 대한민국 한 6위권 정도, 5, 6위권 정도의 대학인데 문과부터 공학계열까지 뭐 무시무시합니다. 2017년도부터 쭉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볼까요? 파이낸스 경영학과 뭐 하는 학과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1.07, 1.1, 1.0, 1.06 전교 1등이죠. 전교 1등. 전교 1등입니다. 나머지도 비슷비슷합니다.
공학계열로 오면은 한양대는 공대가 유명한 거 아시죠? 뭐 1.15, 1.42, 1.09 이 해만 조금 떨어졌지만 나머지 1.09, 1.16, 1.15 오면 이것도 사실상 어디다? 전교 1등이다. 졸업할 때까지 두 과목이 2등급 나오면은 전체 평균이 1.2가 나와요. 그러면 1.15나 뭐 1.09, 1.16이면은 한 과목 정도에서 2등급으로 마감을 치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1등급이라는 얘기죠. 퍼펙트한 전교 1등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학교 스카이 떨어지면 결국 한양대학교 정도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정시 이건 조금 전까지는 이제 수시였고요. 지금은 정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시에는 100분위 합이라는 것인데 모의고사를 치면은 나중에 내가 친 과목이 위에서부터 1등이 100%입니다. 100%부터 이렇게 점수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 100분위, 3과목 100분위 합입니다. 4과목이 아니라 영어는 당연히 1등급 돼야 되고요. 3과목의 100분위 합. 그러면은 96%가 몇 등급이다? 1등급이 되겠죠. 4%까지가 1등급이니까 상위권에서부터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전에 문과 계열에서도 중앙대학교 한번 볼까요? 289죠. 289면은 세 과목을 나누면 3으로 나누면 3, 9, 27에 3, 6, 28. 그죠? 그거보다 위에 있죠? 전과목 1등급을 받아야 된다. 산술적으로. 나머지 뭐 공학 계열은 조금 낮게 나오지만 그래도 전과목 1등급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낮게 평가되고 있는 이화여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거의 전과목 1등급에 가깝게 받아야 됩니다. 한 과목 정도 2등급. 근데 1등급, 2등급 하면 여러분들이 피부에 안 와닿잖아요. 과목별로 한 개 이상 틀리면은 이 등급 나오기 어렵다. 한 개 이상. 세 과목에서 한 개 이상 틀리면 이 점수가 안 나온다. 이 100분위가 안 나온다. 그럼 이 학생은 뭐 하는 학생이냐? 한 4개 정도? 그 정도. 무시무시한 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치고 있는 학교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 정도 난이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이 정도 점수라면은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전교에서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점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 쭉 제가 다른 거는 말씀 안 드렸죠. 성적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그 이외에 물론 종합전형을 위해서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만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 시간이 축축 처지는 관계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학생부 관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전까지인 2월 말 정도가 되겠죠. 그때까지 꼭 한 번은 고민해 보시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세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막연한 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디테일함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진로,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독서와 체험활동, 체험활동은 아니라서 치더라도 독서를 통해서 그러한 자신의 진로를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그와 관련된 책을 읽으셔야 되고요. 책에 대한 내용들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상이라든지 종합이견란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이 이제 일반고를 진학할 거니 일반고를 진학을 하더라도 지금 아직 선택은 아직 안 하고 있죠. 선택을 할 때는 좋은 학교 선택 가급적이면은 안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 왜? 그런 학교는 성적이 되는 학생들이 무지막지하게 몰리기 때문에 내신 성적 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학원에 지금 다니고 있는 여러 선배들한테 한번 데리고 와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너그 후배들이 니들 학교에 온다면은 어떻게 했니? 하니 절대 오지 마라 하세요. 그만큼 성적 따기 어렵다라는 거죠. 어떤 결과가 있느냐? 중학교 때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가 이 잘하는 아이는 소위 말하는 수준 높은 학교를 갔고 그거보다 조금 떨어진 아이는 일명 수준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소문난 학교를 갔어요. 지금 내신 성적은 역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못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잘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성적이 그만큼 처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대입은 뭐가 좌우한다? 여러분들의 대입은 교과가 일단은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수준과는 무관하게 여러분들 성적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학교를 선택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획표, 학습 계획표 제발 좀 작성해 주세요. 무의미하게 이 책 펼쳤다 저 책 펼쳤다 하지 마시고 한 달이든 한 학기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꾸준히 밀어붙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학교, 일명 스카이권에 진학을 한다든지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볼 때 학습 계획표가 거의 퍼펙트할 정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제가 여러분들께도 한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표를 작성하시고 실천만 잘 하게 된다면은 성적을 상위권에 유지시키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책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책 많이 읽은 학생 무조건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 방학 때까지 책도 좀 많이 읽어주시고 제발 부탁인데 환타지 소설 이런 거 읽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 좀 많이 하세요. 부모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 학교 또는 컨설팅 업체에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화가 잘 됩니다. 부모님 무슨 말을 하면은 12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엄마가 뭘 알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이 여러분들 편 들어주지 다른 사람 편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과 의사소통 잘 되면은 가정이 화목해지고 바깥 일까지도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나마 성적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셔야 될 부분에 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